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등식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중학교 때 학습한 내용인데 등식이란 등호로 연결된 식을 줄여서 등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등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등호로 연결된 식을 줄여서 등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등식은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무엇이라고 불렀다? 아우 잘한다. 항등식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불렀다? 그렇죠. 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항등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x값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x값을 찾는 게 어떤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다음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그 x를 만족시키는 x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해를 구한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하고 포인트를 맞춰서 해결했던 거예요. 그중에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최고차의 차수가 2차인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하기를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무엇을 공부했죠? 그렇죠.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을 공부했습니다.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 기억나죠? 근해 공식 하기 위해서 뭐 완전 제곱에 골로 고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했었는데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인수분해입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 근해 공식을 썼던 거고요. 그 근의 공식을 이용하다 보면 루트가 나오고 그 루트식의 값의 결과에 따라서 실근과 허근이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실근과 허근을 판정할 것이고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무엇이냐? 어머나 이야기해버렸네. 그 루트. 그래서 판별식의 뜻을 이해하고 설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학습의 목표입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할까요? 58쪽 생각 열기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2차 방정식이 있다. 기역, 니은 두 개 있습니다. 실수 범위에서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말해보세요 하는 문제네요.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뭐하고 뭐?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쳐다봤더니 상수항 두 수에 곱하면서 합의사가 되는 거. 인수분해 안 되네요. 불행스럽게. 두 번째 것도 곱하면서 3 더하면서 마이너스 3 되는 인수분해 안 되네요. 두식 다 불행스럽게도 근해 공식을 써야 됩니다. 아 불행스러워라. 근해 공식을 써보자. 자 기억 갑니다. 기억에서 근해 공식을 쓰겠습니다. x는 2a분의 2차 항계수의 2배죠. 하니까 2a 2분의가 되고 마이너스 b는 1차 항계수에 마이너스 부를 붙여버린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차 항계수에 마이너스 5를 붙인 거에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4, 4, 16인가 16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2 하면 4, 2, 8 이렇게 됩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얻어지네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은 8, 2, 16이니까 4, 2, 8이니까 밖에 나가면은 2 루트 2가 돼서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가 얻어집니다. 돼요? 자, 다음 니은을 구해볼까요? 니은은 역시 근해 공식 쓰면 x는 1차 항계수 아니고 2차 항계수의 2배 2 똑같고요. 마이너스 b 1차 항계수의 부호를 바꾼 거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되고요. b제곱
1차 함계수의 제곱이니까 3, 3은 9 마이너스 4ac 하면 4, 3, 12가 돼서 요거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하면은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3i라고 쓰면 되겠죠? 밖에 갈 때. 그래서 바로 루트 속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 허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의 범위에서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바로 뭐가 된다? 기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실수의 범위에서 근을 갖는 것은 실수의 범위에서 근을 갖는다 하는 것은 루트 속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속이 양수인 값을 가질 때가 실수인 범위에서 근을 갖고 루트 속이 음수인 경우는 허수인 범위에서 근을 갖는다라는 것이 2차 방정식이 실수인 근을 갖느냐 허수인 근을 갖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네요. 그것이 실근과 허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랍니다. 교과서 58쪽의 내용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요거 없으면 안 돼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의 얘기예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근의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여기에서 바로 요 루트 속의 값 요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요 루트 속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찾고 있는 근 실수 x값은 여기 있는 루트 속의 값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전체 값이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x값은 실수 값이 되는 거고요. 물론 0이 돼도 실수입니다. 그죠? 0이 돼도 실수인 값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찾고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속의 값이 음수이면 이게 전체의 x값은 허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x값은 허수가 되는 거예요. 허수가 되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근은 무슨 근이 된다? 바로 허근이 된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무슨 수의 범위에서 항상 근을 갖는다? 그렇죠?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반드시 근을 갖는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수인 근을 가질 때를 우리가 무슨 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실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허수인 근을 가질 때를 우리가 무슨 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근을 갖는가 허근을 갖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뭐에 의해서만 결정나? 그렇죠? 판별식의 루트 속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부분에 의해서만 결정나는 거야. 그것도 개수가 실수일 때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b나 a라는 부분에 허수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그래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 루트 속의 값을 우리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하는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루트 속이 0이어도 실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0도 실수인 범위에 포함시켜서 실근의 범위에 집어넣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제 1번입니다. 2차 방정식을 풀고 푸는 건 안 할래요.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하라 그랬습니다. 실근이냐 허근이냐 뭐만 떠올리면 돼? 판별식만 떠올리면 돼. 그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하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네요. 1번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d를 찾아보자. d라는 것은 b제곱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쌈은 9 마이너스 4ac a는 1입니다. 그러면 4, 6이 24해서 우리는 양수음수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9에서 24 빼면 0보다 작은 수예요. 그래서
0보다 작은 수 나왔다. 무슨 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 무슨 근을 갖느냐? 판별식만 봅니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 25 마이너스 4ac 4, 2는 8인가? 그래서 8하면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양수무수만 따지면 되니까 우리는 25에서 8을 빼면 양수인 것만 생각합시다. 양수 무슨 근을 갖는다? 실수인 근,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59쪽의 생각열기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열기 문제를 통해서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지금 계수는 실수인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거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하면 b제곱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4ac 하면 4 곱하기 2차항의 계수 1 곱하기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서 정리를 하면 8이 되고 0보다 크기 때문에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고 찾았죠. 자, 나머지는 직접 해보랍니다. 하지 뭐. 자, 요거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하니까 4, 16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ac 4가 2차항의 계수 4 곱하기 c 하니까 4, 1은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에서 4, 16 빼니까 0 되죠. 그래서 무슨 근을 갖는다? 요것도 실근인데 하나인 실근이죠. 그래서 얘는 이중근,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중근이라고 불렀다. 이중근. 물론 이것도 실근입니다. 이중근을 갖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c 세 번째 식에서 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세 번째 경우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쌈은 9 마이너스 4ac 2차항의 계수 a는 1이고 c는 4인 경우니까 4, 16 해서 9에서 40, 4, 6이 24니까 64를 빼니까 음수인 경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 실근, 0인 경우 중근, 0보다 작은 경우 허근을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결론을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방 한 이야기를 문자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중에 특히 요 루트 속에 있는 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근호 안에 있는 루트 속에 있는 식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인지 허근인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의 값이 양수이면 무슨 근을 갖는다고요?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이라는 것은 이중근, 근이 개수가 한 개이고 그것은 이중으로 겹쳐서 한 개의 근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속의 값이 음수이면 바로 허수인 근을 갖기 때문에 허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앞에 있는 두 경우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우리가 실수인 근, 실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근도 실근에 해당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판별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뭐라고 부르겠어요?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근을 판별하는 식,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판별식을 D라고 쓰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잘 기억해 둬야겠죠, 여러분들.
판별식은 바로 2차 방정식에서 무엇을 이야기한다?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의 공식에서 루트 속에 들어있었던 이 부분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은 잘 기억해둬야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59쪽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근을 판별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실근인지 허근인지 찾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때 주의할 거, 개수가 무슨 수의 범위에서 얘기하는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범위에서만 이 방법으로 판별이 되는 겁니다.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을 반드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두고 d만을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d가 양수이면 어떤 근을 갖는다? 그렇죠. 서다두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판별식 d가 0이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기억하세요. 물론 중근도 실근입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무슨 근을 갖는다? 서다두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기억하세요. 만약 문제에서 실근을 갖는 경우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1번의 경우 또는 2번의 경우, 즉 두 경우를 다 합쳐야 된다라는 경우, 이렇게 두 경우를 합쳐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의 판별에 대한 문제는 졸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60쪽이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그랬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 그랬죠? 그렇죠.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이런 것을 따지라는 이야기고, 무엇을 이용해서 찾는다고요? 판별식을 이용해야겠다라는 게 떠오르면 졸업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가자. 1번 봤더니 판별식이 딱 떠오릅니까? 오,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1차 함계수의 제곱 4, 16 마이너스 4ac, 2차 함계수 1이니까 c 마이너스 1 곱하면 4ac 하면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20 양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수면 그냥 답 적으면 되겠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두실 이렇게만 적어도 이해하죠? 훌륭합니다.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 2차 방정식 좋았어. 판별식 곧바로 쓸게요. 판별식은 b제곱 1차 함계수의 제곱 88이 64 마이너스 4ac, 4에다가 2차 함계수 1 곱하나마나 ac, 그러니까 c 상수항의 4배만 하면 되니까 4, 6이 24에다가 4, 1은 4, 64 64 빼기 64 0이네. 판별식 d가 0이다.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 이중근을 갖는다. 물론 중근도 실근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봤더니 판별식 D는 1차 함계수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쌈은 9 마이너스 4AC, 2차 함계수는 1은 곱하나만 하니까 4, 5, 20 빼면 9에서 20 빼면 마이너스 11, 음수인 것만 찾으면 되네요. 음수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다두허, 보기에서 찾으면 보기가 있으면 찾으면 되겠네요.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판별 잘하는 겁니다. 문제 2번 근을 판별하시오. 뭐가 떠올라요? 판별식 D 끝났네. 첫 번째 문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판별식은 b제곱 1차 함계수의 제곱은 쌈은 9 마이너스 4ac, 2차 함계수는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 4이는 8에서 1, 0보다 크다. 서다 두실, 서로 다른 두 실근, 껌이네 껌. 두 번째 문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판별식 d는 1차 함계수의 제곱 66이 36 마이너스 4ac, 2차 함계수 1이니까 곱할 필요 없네. 49, 36, 36 빼기 36, 0. 좋았어. 중근. 3번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판별식 D는 1차항계수의 제곱 4, 4, 16 마이너스 2차항계수가 2네요. 그러면 4, 2, 8에다가 상수항까지 곱하면 8, 3, 24 음수네요. 그래서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헉은 뭐 그냥 쭉쭉 적으면 되네 답을. 그죠? 4번 판별식 D는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 1차항계수 1이네요. b제곱 1차항계수의 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항계수 3 4 3 12에다가 상수항 1까지 곱하면 계속 12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헉은 뿌듯하죠? 수학도 이렇게 쭉쭉쭉쭉 문제풀이 나갈 수 있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5 이퀄 0이 실근을 갖도록 그랬네요. 실근을 갖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정하세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난데없이 거꾸로 물으면 당황하는 친구가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실근 헉은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거꾸로 연관이 돼야 돼요. 2차 방정식의 실근 헉은 뭘 따지는 거야? 바로 근을 판별하라. 판별식이 떠오른다. 이게 거꾸로 떠올라야 돼요. 됩니까? 더구나 주의할 거. 이것을 거꾸로 물었을 때는 주의할 게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크다. 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가는 것에 주의를 하세요. 됐습니까? 선생님 아까 그랬죠? 정리하면서 D가 0보다 큰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어도 중근인데 실근, 그래서 끝부분에 묶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준비 끝. 풀이하러 갑니다. 달려봅시다. 풀이. 그거 주의하면서 가면 됩니다. 요거는. 자, 판별식 D는 1차항의 계수의 제곱 4, 4 얼마? 16. 마이너스 4의 제곱이나 플러스 4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4AC 2차항의 계수는 1이니까 곱 하나만 하고 C 상수항은 A-5까지 하나로 묶여서 곱해진다는 거에 주의하세요.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0보다 크다가 아님에 주의하세요. 자, 요거 계산할게요. 계산하는데 여기 4로 약분이 되네요. 4로 양변을 약분을 하고 시작할게요. 4, 46, 4야 지워져라 없어져라.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4,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A 두고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플러스 9가 이항돼서 가면 마이너스 9.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무등호 방향은 바뀌었어. A는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a 이퀄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실수 a 값 또는 범위를 정하세요 그랬습니다. 1번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머리에 딱 떠오르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죠. 판별식 D가 0이다. 딱 떠올랐으면 얘는 끝. 풀이 들어갑니다. 1번 풀이. D는 B제곱 1차항계수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2차항계수 1 곱하나 마나 요거 괄호로 묶읍시다. 괄호로 묶어서 상수항인 거 3 마이너스 A를 표시하고요.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2차항계수 1 곱하나 마나라 그랬죠. C 상수항 3 마이너스 A 한 것이 중근이니까 0 됐죠? 야, 요거 봐라. 4, 4 공통으로 양변에 있으니까 지워져라 없어져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 1 남았으니까 정리하면 상수항 복잡한가요? 너무? 1 요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2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설마 1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를 안에다가 분배하면 플러스 A가 됩니다. 플러스 A가 0이 된다.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찬찬히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서다 두어 머리에 떠오릅니까? 판별식 D가 어떻다? 0보다 작다. 그러면 다 한 거죠. 두 번째 판별식 D를 계산하는데 조건식은 앞에 하고 똑같아요. 여기다 해놨잖아. 그래요? 4 약분한 식까지 아예 써놓을까? 그러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그죠? 앞에다 해놨으니까 너무 얕게 계산하나? 여기 약분하고 결과만 쓰면 3-a 커닝. 그래서 이것이 0보다 작다만 풀면 될 것 같아요. 1-3까지 정리하면 -2 플러스 a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다를 풀면 돼요. 곧바로 요거를 써버리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요 줄까지는 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무엇가 된다? A는 2보다 작다라는 것이 답이 된답니다. 이 정도면 판별식 완전히 졸업되나요? 잘했습니다. 찬찬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탐구 문제 4번입니다. 제일 어렵게 말을 꼬아봤자 어디 정도까지 나올런지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 그래 만만해.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다 문자네요. 그래도 겁먹지 마세요. 여기에서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여기 특별한 조건이 있네요. 밑줄 긋고 시작합시다.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해석해야 돼요. 이건 무슨 소리야? 말로 일단 이해하면 a가 양수면 c의 부호는 음수라는 이야기고, a가 음수면 c가 양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말로 해서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거는 식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a 곱하기 c가 음수다라는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쓰고 나면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a도 c도 다 0이 아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a도 c도 어느 것도 0이 아니고요. 둘 다 어느 것도 0이 아니고 곱하기는 음수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2차 방정식은 항상 서다 두 시를 갖는다라는 것을 설명하시오. 이것을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낸다면 어떤 게 가능할 거냐 하면 객관식으로 낸다면 2차 방정식이 이 조건을 갖고 있을 때 다음 중 어떤 조건이 항상 성립하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래 놓고 실근을 갖는다, 뭐 허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서다 두시를 갖는다, 뭐 이런 것 중에 항상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보기를 고르는 게 가능하겠죠. 아니면 거기에 맞는 거 서술용어로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뭐 어쨌든 설명하라고는 시험 문제 못 낸다는 거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풀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 요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거는 뭐 하라는 얘기야? 이 2차 방정식의, 그렇죠? 근을 판별하라. 근의 판별에 대한 이야기다. 근을 판별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따지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판별식 D를 따지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처음부터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은 이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요. 또 C도 0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미안하지만 C도 0이 아니라는 조건은 A 곱하기 C가 0이 아니다.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있는데 부호가 다르다라는 조건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 없어도 돼요. 사실은. 됩니까? A와 C의 부호가 있는데 부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 없어도 됩니다. 자, 시작합시다. 끝. 준비 끝. 그게 이해됐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풀이 갑니다. 우리는 근의 부호를 찾으라는 이용해야겠다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을 해야겠다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거저먹기에 갑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만 찾으면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집합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전체 집합, 수의 전체 집합은 항상 실수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합니다. 복소수 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면 A, B, C 모두 실수 집합에서 출발한다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다 끝났죠?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B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A 곱하기 C는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4AC는 양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B제곱 양수, 마이너스 4AC도 양수. B제곱은 양수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기 때문에 D는 0보다 큰 양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식의 판별식이 양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나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걸 서술형으로 시험 문제 내기는 조금 복잡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단답형이나 아니면 객관식, 선택형 정도로는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의 오히려 문제의 포인트는 A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이 조건을 식으로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포인트를 집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판별식에 대한 문제를 가장 어려운 형태까지도 잘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